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전 팀원들이 좀 더 약자라고 생각하고요. 대표는 바뀌어도 잘 나가시지 않을까? 저는 5년 됐는데 신입 같은 팀원을 선택하겠습니다. 5년이나 됐는데 아직 회사를 안 했다는 건 그래도 뭔가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잘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버티거나. 결정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난관이고, 다른 팀원들의 의견도 나쁘지 않았기에 내가 이거를 묵살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받아들일 약간의 서운함도 걱정이 되는 게 두 번째 난관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난관을 거쳐서 이 팀원들을 설득시키는 게 세 번째 난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필요한 건 일에 집중하는 거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일을 많이 줘서 이 슬픔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도와줄 것 같은데. 위로가 필요한 건지 솔루션이 필요한 건지를 물어보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인력개발 팀장으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ISTJ 임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직관리에서 일하고 있는 15년차 관리자 ISTJ 조동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팀장으로 4년 정도 일을 했었던 ISFJ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1년째 팀장직을 하고 있는 ISFJ 김세종입니다. F가 2점으로 점수가 나왔는데, 같은 회사 직원들이랑 대할 때 F적인 성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실수를 했을 때 관대하게 좀 봐주는 편이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는 거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다독이는 편인데, 저는 F가 13점이고요. 팀원들한테 업무 분장할 때와 결과 보고서 받을 때 F 성향이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들이나 상황들에 따라서 이 업무를 저 사람한테 분장을 해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내가 이렇게 분장을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굉장히 저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T가 7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거는 논리예요. 구두로 보고를 하든 문서로 보고를 하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논리가 안 맞으면 너무 불편해요. T가 30이 나왔는데요. 일하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목표 달성하거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못했던 이유들을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정사나 아이 문제나. 근데 일에 대한 우선순위로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나 일을 하러 나왔으니까 일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일을 하는 사람이면 개인이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너무 냉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저는 팀원 교체권을 하겠습니다. 대표 교체권을 했을 때 대표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해서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내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팀원을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대표 교체권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저는 팀원들이 좀 더 약자라고 생각하고요. 대표는 바뀌어도 잘 나가시지 않을까? 대표 교체권으로 하겠습니다. 팀원은 어쨌든 일을 하면서 배워가고 또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대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방향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라면 과감히 제가 잘리더라도 대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조금 표명하고 싶다. 보자마자 대표 교체권. 결국 팀원이나 대표는 조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조직의 성과나 어떤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대표죠. 그런 차원에서 대표 교체권을 선택하겠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다 아는 척하는 신입을 좀 고르겠습니다. 갈키는 에너지를 쓰더라도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변화에 좀 가능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쓰는 에너지가 덜 소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년 됐는데 신입 같은 직원은 이제 조만간 면담을 해야겠죠. 회사 면담은 그렇죠. 매우 동감합니다. 저랑 비슷한 표현을 쓰셔서 되게 놀랐어요. 에너지. 제가 집중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에너지를 같이 이제 쉐어를 하는 건데 5년 동안 제가 에너지를 들였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신입 같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가르칠 수 있는 팀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는 척을 하려면 어떻게든 업무적으로 조금이라도 용어라도 하나라도 더 알고 아 이거 뭐 봤는데 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주일 근무했는데 다 아는 척하는 신입 팀원이 차라리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5년 됐는데 신입 같은 팀원을 선택하겠습니다. 5년이나 됐는데 아직 신입 같은 팀원임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안 했다는 건 그래도 뭔가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잘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버티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적인 부분이라면 뭐 신입 가르치듯이 제가 가르치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줄 것 같아요. 속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들어주고 네, 울면 그냥 토닥여주고 그래 뭐 네가 뭔 잘못이 있냐 넌 괜찮아 걔가 네 놓친 게 잘못이지 괜찮아 울지 마 아유 왜 이렇게 울어 뭐 여자가 걔 하나뿐이냐 뭐 남자가 걔 하나뿐이냐 괜찮아 뭐 라고 좀 달래줄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한 건지 솔루션이 필요한 건지를 물어보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럴 때 필요한 건 일에 집중하는 거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일을 많이 줘서 이 슬픔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도와줄 것 같은데. 시간을 아껴줘요. 팀원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또 그것들이 결국은 저의 시간, 그다음에 저희 회사 조직의 시간을 아껴서 되게 성과나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 게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 또 그 부분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약속이 바뀌고 일정이 바뀌는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는 거. 사실은 이제 계획 수립까지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신뢰가 또 쌓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진행이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이때 뭘 놓치면 안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일을 하니까 크게 이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덜어주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할 때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 주는 거랑 팀원들의 사기 진작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마음을 좀 알아준다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낼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그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찾아내고 북돋아줄 수 있는 역할들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내용에 공감을 하거든요. 경험에 근거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성향상으로 볼 때 번복하는 걸 싫어하고 체계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과거에 했던 방식이 제일 맞기 때문에 거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을 정하는 이유들은 이제 모두의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일을 하면서 쌓아온 경력들이 결국은 다양한 경험인데 팀원들한테 그런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은 팀장이 정하지만 그 방향에 대한 합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그 팀장이 됐을 때 팀원들로부터 듣기 싫었던 말이 뭐였냐면 의사결정 빨리 해주세요. 네, 결정 좀 빨리 해주세요. 이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저도 공감을 하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팀원 전체 회의보다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몇 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은 부분도 맞고 진짜 그 많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라는 부분을 막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진짜 뭐 터무니없는 거 아니고서는 사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난관이고 다른 팀원들의 의견도 나쁘지 않았기에 내가 이거를 묵살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받아들일 약간의 서운함도 걱정이 되는 게 두 번째 난관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난관을 거쳐서 이 팀원들을 설득시키는 게 세 번째 난관인 것 같아요. 했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팀장님이 어려워요. 저는 INTP 팀원입니다. 회의할 때 ISTJ 팀장님이랑 하면서 회사에서 공생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팀장님은 프로젝트 계획을 짤 때 했던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매년 거의 비슷하게만 해요. 저는 작년이랑 다르게 하자 이렇게 해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은 게 맞다 하면 예산이 적네 뭐가 문제네 하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시도를 해서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지 언제까지 기존대로만 할 수도 없잖아요. 회의 시간에 이런 핑퐁이 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조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그냥 원래의 방식으로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제 생각이나 의견을 적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ISTJ 팀장님한테 어필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시간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고 싶은 효율을 지향하는 성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설득이 되는 NT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라든지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같이 얘기를 하면 충분히 수용하고 있어요. 구체화 시켜주면 검토해 볼 텐데 말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소설 쓰지 말고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이게 되게 너무 소모적인 거죠. 저렇게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기획안이 있다면 회사에서 하는 방식들에 대한 기획안 플러스 내가 원하는 기획안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로 구체화 시켜주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SFJ 팀장님이 불편한 ENTP 팀원의 이야기. 8월이 지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팀장님이 금주에 할 일을 알려주셨고 전 업무 전에 실수를 줄이고자 재확인 질문을 드렸는데 답답해하시면서 제가 몇 번 알려드렸긴 한데 다시 같이 봐요 하시고는 다시 알려주셨어요. 3주 동안 비슷한 업무를 했지만 바뀌는 사항에 대해 다시 물어보는 게 그렇게 답답한 건가 싶었습니다. 정리된 자료들을 추려서 팀장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자료를 좀 더 드렸더니 제가 땡땡 파일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걸 왜 가져왔어요? 다시 가져다 두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한마디씩 덧붙이십니다. 저는 반복되는 업무라도 확인차 되물었고 좀 더 도움이 되실까봐 관련 자료를 넣은 건데 어떤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업무를 나는 이제 주고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스케줄에 맞게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더디면은 저도 답답해할 것 같긴 하거든요. 팀장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된 자료를 좀 더 드렸더니 제가 땡땡 파일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걸 왜 가져왔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없어도 되는 필요 없는 자료라던가 아니면은 업무 프로젝트의 흐름에 엇나간 자료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서 덜 하거나 더 하지만 않고 그냥 그대로만 하면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3주 동안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물어본다면 내 이야기를 못 믿는 건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걸 텐데 왜 자꾸 확인을 하는 걸까? 답답한 마음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 없는 자료든 아니면 좀 더 추가되는 자료들 가지고 왔다면 저는 팀원이 어떤 과정에서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렇게 가져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지 않더라도 저는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할 것 같고요. 다시 가져다 두세요는 절대 안 할 것 네, 같아요. 저도 절대 저런 말 못해요. 업무적인 것들보다는 마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칭찬을 해주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렇게 한다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로 다가오는 게 저하고는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프제들은 이 업무 지시를 했을 때도 또는 뭐 쓴소리를 했을 때에도 굉장히 속으로 불안해 하는 게 있는데 그 당사자가 괜찮아 뭐 일인데 라고 한다면 정말 되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내면의 친밀도를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갑자기 다가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천천히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친해지는 거는 저는 조금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업무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뭐 테니스 새로 시작하잖아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일을 잘하면서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 친해야 되나요? 이러시는 거. 조금만 잘하면 진짜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팀원들도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거기 같이 진단을 하면? 이게 나오면 워크숍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걸로 워크숍이 좀 배치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워크숍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팀원들도 챙겨야 되고